여러분,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쓰러진다면 매달 누구의 월급으로 이 막대한 간병비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막막한 현실이 두려워 간병비 보험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이미 매월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보험은 가입만 하면 나중에 알아서 다 해결해주는 마법사가 아니에요. 이걸 살펴보지 않으면 가장 절실한 순간에 보상 대상 제외라는 판정을 받고 땅을 치며 우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병비 보험의 충격적인 진실 3가지, 내 상황에 맞춰서 보험료를 확실하게 줄이실 수 있는 비밀 꿀팁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요, 가족 단톡에도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 요양원에서 간병인 써봤자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내가 아파서 내 돈 내고 간병인을 불렀는데 당연히 보험사가 약속한 일당을 줘야지. 여러분들 이거 너무 당연한 상식 같죠? 그런데 막상 수백만 원어치 간병비 영수증을 모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은요,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고객님, 안타깝지만 그곳은 저희 보험의 보장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입소하시는 요양원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아니, 요양병원이랑 요양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어르신들 모시는 곳이잖아. 이름도 비슷하고 침대 있고 분위기도 비슷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은 법적인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른 곳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간판 이름 끝에 병원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진짜 의료기관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죠. 반면에 요양원의 정식 법적 명칭은요, 노인요양시설이에요. 의료법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곳으로 질병 치료가 아니라 돌봄이 목적인 생활복지시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일상을 돕는 곳이지 의사가 상주하며 진료를 보는 병원이 아니에요. 이 차이가 왜 핵심이 될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간병인 보험 약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받던 중에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그러니 부모님 모실 시설을 정하실 땐 그것이 의료법에 따른 노양병원인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원인지 이런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 무조건 비갱신형이 답이다는 말, 모두에게 통용되는 정답은 아닙니다. 보험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10중 8구 이런 경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고객님, 나중에 갱신될 때 나이 먹으면 유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딱 고정돼서 안 오르는 비갱신형으로 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준다니 솔깃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모든 가입자에게 통용되는 맞는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비갱신형은 처음 정해진 보험료를 20년만 내면 100세까지 돈 한 푼 안 내고 쭉 보장받는 구조예요. 마음은 정말 편하죠. 반면 갱신형은 처음 시작하는 보험료가 비갱신형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저렴한 대신에 20년 뒤에 그 시점의 나이와 위험률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새로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간병인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쓰게 되는 시기가 대체 언제일까? 20대, 30대, 40대일까요?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겠죠. 보통은 노년층 분들께서 본격적인 노화나 치매,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현재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 가입 전략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65세 어르신이 비갱신형으로 20년 동안 보험료를 완납하려면 몇 살까지 이 돈을 내셔야 될까요? 무려 85세입니다. 은퇴하고 70대, 80대가 되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확 줄어들 텐데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 정말 큰 압박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10년쯤 붙다가 생활비가 쪼들려서 눈물을 머금고 중도해지하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계세요. 보험은 중간에 깨버리면 그동안 부은 피 같은 돈을 거의 다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65세 어르신이 갱신형을 선택하셨다면 어떨까요? 65세부터 85세까지 이 걱정이 큰 그간을 아주 저렴한 가성비로 꽉꽉 채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경제활동을 30년 이상 더 해야 되는 30대, 40대 젊은 분들이나 은퇴 후에도 자금력이 탄탄하신 분들이라면 비갱신형이 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결론은 비갱신형이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단정적인 말만 듣지 마시고요. 현재 내 나이와 은퇴 후 소득 상황을 객관적으로 따져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방 링크나 여기 화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좀 더 좋을지 저희 보험 1타팀이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아주 정직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 특권이에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밀, 간병인 보험 하나로만 노후 준비 끝은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세요. 아니, 간병인 보험이 노후 의료비 대비하려고 드는 거잖아. 그거 하나 빵빵하게 가입해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훌륭한 노후 대비 상품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간병인 보험이라는 녀석은 전쟁터에 나갈 때 혼자서는 절대 싸울 수 없는 친구거든요. 다른 든든한 보험들이 강력한 밑바닥을 깔아줘야만 비로소 자기 역할을 100% 해냅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살짝 넘어져 발목을 삐거나 가벼운 맹장 수술을 한다고 하루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간병인을 부를까요? 웬만하면 잘 안 부르시겠죠. 혼자 밥 먹고 화장실 갈 수 있는 정도라면 돈 아까워서라도 안 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간병인을 부른다는 건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밥도 못 넘길 정도로 내 몸이 심각하게 망가진 절망적인 상태일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암이거나 뇌출혈로 쓰러졌거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초중증 질환의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서 119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에 갔을 때 내 지갑에서 간병비가 가장 먼저 빠져나갈까요? 아닙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골든타임을 다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뇌 수술비, 심장 수술비가 청구되고 최신 표적 항암 치료비가 청구되고 하루 수십만 원씩 하는 중환자실 입원비가 먼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가겠죠. 이 엄청난 급한 불을 다 끄고 환자가 겨우 고비를 넘겨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기나긴 회복을 시작할 때 그제야 비로소 옆에서 밤새워 간호해줄 간병인이 필요한 겁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엄청난 불이 났습니다. 당장 이 불길을 잡을 소화기는 없는데 나중에 집이 다 타버리고 나서야 보상받을 화재보험만 잔뜩 들어둔 꼴이에요. 당장 뇌출혈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도 못하고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내일 모레 일반 병실로 가면 간병인 보험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나 있겠습니까? 간병인 보험만 잔뜩 들어두고 정작 가장 중요한 진단비나 실비보험이 텅 비어있는 분들이 딱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은요, 가입하는 순서가 무엇보다 생명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병원에 낸 진료비와 입원비를 쏠쏠하게 돌려받는 기본 중에 기본, 실손 의료비를 챙기시고요. 그 다음 큰 병에 걸려 쓰러졌을 때 당장의 수술비와 가족들 가게를 방어할 수 있게 3대 진단비,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든든하게 깔아두셔야 돼요. 이 튼튼한 방어막 위에서 돈 걱정 없이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세팅되었을 때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는 게 진짜 똑똑한 1등 설계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시다고 이것저것 중복 가입으로 귀한 보험료만 줄줄 새겨 두지 마시고요. 내 기초공사부터 제대로 튼튼하게 증권을 꺼내서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간병인 보험은요, 보상 방식에 따라 크게 일반형과 체증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처음 가입할 때 하루에 간병비 15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10년 뒤든 20년 뒤든 물가가 오르든 말든 똑같이 15만 원만 고정적으로 나오는 구조예요. 보장이 안 변하는 대신에 매월 보험료가 저렴하죠. 반면에 체증형은요, 5년이 지날 때마다 보장 금액이 최초 가입 금액의 10%씩 계단처럼 점프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15만 원을 보장으로 가입했다면 5년 뒤에는 16만 5천 원, 10년 뒤에는 18만 원, 20년 뒤에는 21만 원으로 내가 받을 돈이 쑥쑥 자라나요. 이 체증형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라면이 얼마였나요? 라면 한 봉지에 5, 6천 원씩 막 넘는 경우가 잘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마트 갈 때마다 숨이 턱 막히잖아요.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간병은 결국 사람이 직접 내 몸을 써서 하는 노동력 서비스잖아요. 10년 전 최저임금과 지금 최저임금을 비교해보세요. 엄청나게 올랐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간병인분들 일당도 무섭게 폭등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쓸 때까지
같이 시간이 수십 년 오래 남은 30대, 40대 젊은 분들은 매월 보험료를 단돈 몇천 원 더 내더라도 미래 가치를 방어해주는 체증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상이시라면 만기까지 남은 시간 자체가 짧아서 체증의 마법을 누릴 횟수가 물리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연세가 있으셔서 체증형 보험료 부담이 묵직해지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상이시라면 굳이 비싼 체증형을 무리해서 고집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위험을 가성비 있게 커버하는 일반형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보험은 남들 따라 입는 유행하는 옷이 아니에요. 내 지갑 사정과 나이에 딱 맞춰서 정교하게 재단해야 되는 맞춤 정장입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어려우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방에서 편하게 여쭤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알찬 정보들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마구마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답으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로 충분합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1타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